이번 챕터에서는 수동태에 관련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살펴보면 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태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나타낸다. 1번에 능동태가 나와 있는데 능동태가 우리가 원래 쓰는 버전의 문장이죠.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직접 하는 경우. 그래서 she opened the door 이라고 하면은 그녀라는 주어에 있는 대상이 문을 여는 동작을 직접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받을 때, 당할 때 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 door, 문의 입장에서는 was opened, 문을 연 게 아니라 열어진 동작을 당한 대상이 되죠. 이렇게 당하는 대상이 주어 자리에 올 때 쓰는 형태를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럼 맨 처음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격 변화가 나오죠. 수동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격, 주격과 목적격이 있죠. 요 위에 대명사들의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설명을 한번 보면 인칭 대명사만이 격 변화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칭 대명사가 무언가를 가리키는 대명사, 바로 요 위에 나오는 대명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대명사를 쓰였을 때에만 주격과 목적격이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격 변화가 있고 그 외의 명사들, 이름이라던가 사람 이름, 물질 이름, 그리고 뭐 역할과 같은 다른 명사들은 주격과 목적격을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사로 표현한다면 I 혹은 me는 자리에 따라서 격을 구분해야 되지만 이렇게 사람 이름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요 밑에 문제는 이제 주어 자리에 있냐, 목적어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알맞은 형태의 대명사를 쓰는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로 수동태에 많이 쓰이는 불규칙 동사들이 나옵니다. 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규칙 동사는 동사의 과거형이랑 과거 분사형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만약에 과거 분사형이 좀 헷갈린다, 그런데 과거형은 ed를 붙였던 것 같다 하면 과거 분사형도 과거형이랑 똑같이 ed를 붙여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요 밑에 나오는 과거 분사형들은 생긴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해둬야겠죠. 처음에 문제 풀 때에는 요 표를 찾아가면서 참고해서 풀도록 하고 사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한 번 정도는 따로 이 불규칙 동사의 3단 변화형을 외워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을 같이 해보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쌤이 숙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들은 앞에 찾아보면서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불규칙형 뿐만 아니라 규칙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앞에서 동사의 시제 부분 나올 때도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수동태 문장 만드는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명부터 살펴보면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형식의 문장을 능동태라고 하고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당하는 그런 형식의 문장을 수동태라고 한다. 그래서 능동태 문장은 주어가 어떤 목적어에 해당하는 동작을 하다. 수동태는 주어가 그 동작 되어지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만드는 방법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서 표시를 해두기. 그 다음에 능동태일 때 목적어였던 부분을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주죠. Many people visit the museum 이라고 하는데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서 the museum이 되고, 두 번째 능동태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바뀐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형으로 바꿀 때 요 비동사는 바뀐 주어의 인칭도 고려해야 되고 수도 고려해야 되고 시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원래 문장에서 many people visit 여기 아무것도 뒤에 안 붙었죠? 그럼 시제가 현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첫 번째 문장에서 시제 파악하고 그리고 앞에 주어를 보니까 단수예요.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비동사 적절하게 is를 써야 된다는 거죠. 개념을 알아도 요 시제 부분 때문에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에는 앞뒤로 한 번씩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능동태일 때 주어였던 부분을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바꾼다. 요 many people 요 부분을 by 플러스 목적어로 바꿔서 넣어준다는 거죠. 이러면 수동태 만드는 방법 끝입니다. 예문 하나 더 살펴보면 my parents까지가 주어, love가 목적어가 아니라 동사죠. me가 목적어. 이렇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요 me를 공간이 너무 없지만 me를 주어로 보내고 요 love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줍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줄 때에는 시제와 단수 복수를 신경 써야 되죠. 요 밑부분에 보니까 시제는 현재예요. 현재 시제에다가 주어가 I예요. 그럼 적절한 비동사는 am, loved. 그리고 my parents는 뒤에 by를 붙여서 by my parent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예문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요 always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 always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배울 건데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빈도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빈도부사는 빈도, 횟수가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요 빈도부사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빈도부사는 위치가 만약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다면 요 비동사나 조동사 바로 뒤에. 그런데 만약에 비동사나 조동사 없고 일반 동사만 있다면 일반 동사 앞에 써주어야 됩니다. 이 빈도부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어려워서.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요 위치를 기억해서 마지막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문장에서는 일반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가 있어요. 근데 수동태 문장 만들 때에는 빈도부사 잠시 빼두고 없다고 생각하고 요 부분을 통해서 먼저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다시 always를 넣어주려고 할 때 수동태 문장에서는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뒤에 써준다고 했으니까 비동사 바로 뒤에 always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나오면 첫 번째 스스로 시도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쌤한테 물어보세요. 밑에 문제들 수동태로 만드는 문제들이에요. 아마 우리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에요. 시제가 포함된 수동태의 형태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동사 부분은 동사가 유일하게 문장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이 바로 이 시제와 그리고 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부분에서는 요 시제와 태가 함께 섞여서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에는 시제랑 잘 덧셈을 잘 해서 형태를 맞춰서 써줘야 됩니다. 일단 앞부분에서는 단순 현재 시제와 단순 과거 시제만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현재 시제의 수동태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비동사가 항상 시제랑 결합되는 부분입니다. am, are, is 플러스 과거 분사를 쓰면 되고 과거 시제의 수동태는 과거 시제이니까 비동사가 과거 시제로 바뀌어서 was, were 플러스 과거 분사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clean my room 이라고 했는데 현재 시제이니까 my room 하고 현재 시제 동사인 am, are, is 중에서 my room에 맞는 비동사 is가 쓰인 거죠. I cleaned my room 이라고 한다면 my room에 맞는 과거 동사인
was cleaned by me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넘어가 보면 다섯 번째로 by 플러스 목적격의 생략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면 능동태의 주어가 일반 사람을 나타내는 you, 그런데 여기에서는 듣는 you가 아니라 그냥 불특정한 여러분의 의미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모두는의 의미, they, people일 때에는 이제 수동태로 되면 수동태 맨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쓰여지게 되죠. 그런데 이 by 플러스 목적격 형태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거나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을 때에도 생략 가능하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수동태 문장을 쓰는 이유입니다.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에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맨 뒤로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수동태 형태로 보내버리고 혹은 생략해버리기까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보면 People speak English all over the world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쓴다, 영어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라는 게 정해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굳이 안 써도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영어를 조금 더 중요한 정보로 앞으로 보내주고 그런 형태인 수동태로 쓴 다음에 원래 여기 맨 뒤에 by 플러스 people 써도 되긴 하지만 그럼 아니 언어를 사람이 말하지 동물이 말해? 싶으니까 이 부분을 생략을 해도 된다는 거죠. 두 번째도 someone broke the vase. 이제 누가 깼는지가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누가 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꽃병이 깨졌어. 그 사실만 중요할 때 혹은 모를 때 그럴 때에는 어차피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거나 모르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the vase was broken 한 다음에 by 플러스 someone은 뒤에 써주지만 생략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동태 바꾸는 문장 풀 때에는 더 좋겠죠? 덜 써도 되니까. 그래서 요 밑에 나오는 문장들은 특히 by us, 뭐 people, by someone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 전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식 배운 지 조금 됐는데 어려워서 기억을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오형식 문장은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생긴 게 오형식 문장이죠. 그리고 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I call my puppy Tori 라고 하면은 나는 우리 집 강아지를 토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너무 쉬운 부분이라서 굳이 몰라도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쌤이 수동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목적어가 뭔지를 찾는 거라고 했죠. I가 주어, 콜이 동사, 그리고 my puppy가 목적어 라는 것까지만 알면 뒤에 목적격 보어가 있던지 없던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동태 다 만들고 마지막에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수동태에 관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수동태를 먼저 만들면 my puppy가 주어 자리에 가게 되고 콜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죠.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아무리 긴 게 와도 요 뒤에 남은 부분 그대로 써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 대신 목적어가 마지막 남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목적어인지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럴 때 쌤이 얘기했던 한 가지 꿀팁, 무엇을 로 해석되는 부분까지가 목적어라고 했었죠. 한국말로 해석을 곰곰이 해보다가 무엇을에 해당되는 표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해보면 목적어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밑에 예문도 한번 살펴보면 The movie까지가 영화는 이 주어 makes 만든다
하고 을을이 어디까지 붙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들을 슬프게, 그들을 슬프게, 그들을까지만 목적어죠.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수동태를 만들어 준 다음에 마지막에 said는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they 그리고 make가 are made로 바뀌고 그 다음에 said는 그냥 밑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by the movie. 만약에 이 주어가 조금 특이한 명사, 그러니까 그것들 뭐 something, people 이런 게 아니면 써주어도 좋아요. 밑에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1번에 Some readers find the story interesting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주어 Some readers find는 발견하다인데 안 보이는 걸 발견하다의 뜻도 있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다의 뜻도 있어요. 요번에는 두 번째 뜻. 몇몇의 독자들은 발견했다. 그 이야기가 재미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목적어는 더 스토리까지입니다. 쌤이 을르르로 해석되는 부분까지가 목적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가로 끝나기는 했어요. 이 부분을 수동태로 만들어 보면 여기까지가 무조건 수동태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수동태를 만들어 보면 주어가 되는 더 스토리 그리고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시제 보니까 find 현재형이죠. 현재형이고 그리고 단수예요. 더 스토리 단수예요. 그러면 is found가 되겠죠. is found까지 써줬으면 남은 거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interesting 하고 맨 마지막에 by 플러스 주어 some readers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우리 한 주 전에 연습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